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골다공증을 했는데 아마도 칼슘과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는 9.5mg 데시리터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뼈와 치아의 99%가 칼슘이 존재하고요. 뼈는 칼슘 저장 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에는 1%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항상성을 맞추냐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칼슘을 피 속으로 보내서 혈중 농도를 유지해요. 그래서 너무 혈중 농도가 높으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혈중 칼슘이온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여분의 혈중 칼슘을 뼈 속으로 저장해요. 그래서 뼈는 항상 99%의 칼슘을 저장해 놓은 창고지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갖다 쓰고 저장이 안 되면 구멍이 둥실둥실 나면 그걸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자, 칼슘 항상성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셔요.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에 아니고 세포 밖에서 그 말이죠. 칼슘 이온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을 칼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항상성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죠. 어떤 일을 하는가? 신경전달 물질, 그 다음에 신경전도, 그 다음에 근육수축, 심장수축력, 혈액응고, 뼈 형성, 흥분과 분비, 그 다음에 세포 간의 결합, 세포 간의 통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칼슘은 가장 많은 미네랄이에요. 체중의 약 2%, 굉장히 많습니다. 뼈, 심장, 장 등의 모든 장기의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수축할 때는 칼슘이 하고요. 이완은 마그네슘이 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커플 미네랄이라고, 부부 미네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슘은 신경전달 물질로서 제2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요건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효소 활성도 조절, 유전자 발현, 호르몬 분비,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없죠. 혈관에서 혈액 이동,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세요.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도 칼슘이 주관을 하고 있답니다. 또 요즘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칼슘과 이석증, 노인들이 한 이석증이 80 내지 90%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석증도 보니까 전정기관의 세방고리관에서 칼슘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이 칼슘이 나이가 들면서 덩어리가 작아져서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제자리를 못 찾아가면 일어설 때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것이 골다공증과 이석증, 칼슘과 이석증의 관계라고 하는데 아직 이비인후과에서는 여기에다가 주의를 많이 못 돌리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자, 칼슘, 포타슘, 소디움 클로라이드는 심장 박동의 필수입니다. 이 물질들이 없으면 심장이 제대로 못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치아 변화, 고혈압, 골다공증, 부정맥, 불면증, 뇌 변화, 치매, 정말 여러 가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질환, 그 147개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이 칼슘이라는 물질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 외에도 행동이나 의사결정 등이 지연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행동의 거치, 얼마만큼 민첩한지 안 한지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네요. 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행동도 느려진다는 것. 그 다음에 부정맥, 칼슘과 마그네슘의 부조화가 부정맥을 일으킨다는 설이 많잖아요. 칼슘은
청년대 골밀도를 충실하게 만들수록 노년에 골다공증 위험이 없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청년대는 그걸 기억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니까 문제죠. 골다공증은 굉장히 오랜 시간, 13년에서 25년의 긴 세월에 걸쳐서 묵묵히 정상도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의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몸이 산성화되면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몸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정말 자연식품, 식품 그대로 당근이면 당근, 콩이면 콩 이렇게 식품 그대로 된 걸 먹어야 되고요. 특별히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 그리고 명상이 참 좋다고 그럽니다. 숨쉬기, 심호흡이요. 이런 것들을 조금 터득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산성화가 되지 않고 몸이 산성화되면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굉장히 많이 뼈에서 뽑아다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겠습니다. 몇 번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수상돌기와 측색돌기 말단이 있잖아요. 빨간 방향으로 이 신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핵이 있고요. 축색, 세포체, 미엘린 수초, 슈벤 세포, 람베르 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기가 쭉 흘러가는데 방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미엘린 수초가 있고 람베르 결절 이렇게 꼭꼭 다 막아갖고 전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숙색돌기 말단이 수상돌기를 만나서 같이 접합하는 걸 우리가 시냅스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촉삭돌기 말단이 수상돌기를 만나는 거죠. 여기 보면 신경전달물질 소포체가 있는데 이 신경전달물질 소포체를 터뜨리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칼슘이에요. 활성화된 수용체에 보면 신경전달물질로 인해서 매개물질이 잘 전달되는 것이고 비활성화된 수용체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활성화가 많이 되면 전기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훨씬 더 적죠. 신호가 절 강하게 전달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크게 보면 축상말단과 그 다음에 수상돌기죠. 위가 축상말단이에요. 우리 신경들은 저 위에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그걸 전기 충격으로 팍 오면 전기 충격이 이렇게 가해지면 밖에 세포 외에 있는 칼슘 이온들이 막 어디로 모이는 거 신경세포 옆으로 모이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채널이 쫙 열리면 칼슘 이온들이 들어와서 소포체에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하고 합치면 소포체가 터져요, 밖으로. 그러면 시냅스 감각이라고 하는 지금 점이 많이 있는 부위, 하얀데 점이 많이 있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막 가면, 거기에 가면 자기가 수용체에 붙어요. 붙으면 자기하고 맞는 수용체에 붙으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나트륨이 지금 들어가는 거를 했죠. 나트륨 들어가고 어떤 데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신경전달 물질은 다시 아세테이트와 콜린이 다시 이렇게 축상 말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거죠. 이런 제도를 보고 이런 시스템을 보고 사람이 그냥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축상말단에서 전기가 쫙 와요. 그러면 그 시냅스 감각은 전기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통과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시냅스고 그게 우리가 신호를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시냅스 간격인데 이게 얼마나 좁은 간격인가 하면
종이 한 장이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전기가 뛰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못 통과하는데 화학물질로 다시 통과시켜 주는 건데요. 아세틸콜린,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로 역할하고요. 신호 전달 매개가 나트륨, 칼슘,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지금 신경 전달 매개 물질입니다. 이 물질에 칼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리간드 관문 이온 채널 개폐 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요. 쭉 오면 메신저가 면역 체계나 신경세포 같은 데는 항상 저렇게 같은 자기한테 꼭 맞는 것이 붙어야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 그게 필요한 다른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꼭 문이 열릴 때만 필요한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칼슘이라고요. 자, 뼈의 구성 성분을 보면 물과 미네랄과 단백질이 3분의 1씩 정도 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48%, 인이 37%, 마그네슘 1.29%, 철분 0.12%, 트레이스 미네랄 9% 정도인데요. 칼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 아시고, 인은 우리 몸에서 여러 부분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충할 필요는 없어요. 칼슘은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이 좀 필요할 물질이잖아요. 자, 뼈를 한번 몸에 딱딱한, 우리가 겉에서 만질 때 우리 뼈가 딱딱하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황색 골수가 있어요. 중앙부에. 그 다음에 적색 골수도 있습니다. 뼈를 보면 뼈가 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안에 피가 있고 스폰지 뼈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뼈 안에도 항상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자, 황색 골수는 뭐 하는 데인가? 황색 골수는 뼈의 중앙에 위치하고 지방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랗게 보여서 우리가 황색 골수라 그럽니다. 이건 연골세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 지방세포가 될 수 있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황색 골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적색 골수는 뭐냐? 혈관줄기세포예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것.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면역 역할을 해주고 피를 응고시키는 일을 할 모든 혈관과 혈구를 만드는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자, 성경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골수를 이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뼈를 못 만들기 때문에 파골세포, 그 다음에 조골세포, 지방세포, 뭐 이런 세포들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생명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뼈가 일단 망가지면 뼈 재건 과정이 있잖아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판단해서 랭크 L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파골세포에서 랭크 L과 랭크가 합쳐서 뭐예요?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까 같이 모양이 딱 맞는 어떤 물질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파골세포가 뭐예요? 뼈에다가 산을 막 뿌려요. 그러면 뼈가 분해되겠죠. 그러면 대식세포, 큰 세포가 와서 이걸 다 먹어버려요. 다 뼈를 부수고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에 조골세포들이 와서 뼈를 촘촘하게 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뼈를 무기질을 딱딱하게 해갖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약들은 뼈를 부수고 먹어 치우는 이런 과정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방법인지를 아시고 또 이를 이해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수행을 모든 관련된 것을 우리 몸이 산성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정말 잘 실시하셔서 이번 겨울 건강하게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